자, 미래엔 고1 국어 수업 계속됩니다. 저 자습서 144쪽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라는 타이틀의 글을 수필이죠.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에겐 꿈을 쉽게 포기하는 버릇이 있어. 자, 읽어갈까요?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자,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왜 부끄러울까요?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나에게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 이 필자 이름이 정여울 선생이에요. 자, 초등학교 시절 꿈이었던 피아니스트를 얘기했습니다. 꿈의 불꽃이 자, 은유법이죠. 자, 이 불꽃은 열정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그 열정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조숙한 척했지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 어떤 사실? 부모님께 부담이 된다는 거.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 계속 부모님께 미안하고 하니까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자, 결국 그 꿈을 포기하게 됐다는 거죠. 꿈을 포기한 계기가 자, 이모와 얘기를 나누다가 야, 너 계속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돈 부담이 많이 되잖아. 그래서 접었단 얘기입니다. 자, 중간 부분.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그래서 내 꿈의 역사는 수없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포기의 역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진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됐다. 자, 뒤 내용이 중요하겠죠? 실패가 두려워. 자, 결국 내가 꿈을 포기한 이유들을 다 일반화시켜보면 이거였던 거죠.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 이게 나의 진짜 문제였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다운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 아무리 이모의 말이 너 부모님께 부담된다 그 말이 충격적이었더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자, 후회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후회 속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 속담이죠. 속담을 달걀로 바위 친다. 속담을 활용하는 것이 풍이법이라는 비유법이 있어요. 자, 달걀로 바위 치는 거. 도저히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한 거죠.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달걀로 바위를 친다 할지라도 끝없이 도전하며 처절하게 깨지더라도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면서도 존경한다. 왜?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자, 어순이 도치되어 있어요.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자, 포기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끝없이 도전하다가 끝내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아름답다는 거죠. 자, 도치법이에요.
제대로 부딪혀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꿈을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페이지. 참 좋은 글이죠. 얼마 전 내 소중한 친구가 나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이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뭐죠? 저 도자기 같은 거, 그 사기 그릇 깨진 조각이에요. 날카롭죠? 가슴 속에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지기법이네.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 뭐죠?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건드리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자, 친구 비판을 통해 또 깨닫고 반성하죠.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자,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다. 자, 이것도 깨닫는다. 이것을 어순이 도치되어 있죠. 도치법.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머릿속에 인생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아이 안 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그게 만성이 됐다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것.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같다니까 직유법이죠. 자, 작은 녹이 슬기 시작하면 끝내 번져버리죠.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자, 이것도 도치법입니다. 그러한 녹 같다는 거죠. 자, 어순이 도치됐어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이렇게, 자, 포기하는 것이 버릇이 돼버린 나의 그동안의 삶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썼습니다. 마지막 끝부분.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왜? 어떤 거? 나 같은 실수가 뭐죠? 실패를 두려워해서 쉽게 포기해버린 거죠.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할 수 있을까? 이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 생각할 때 경계해야 될 것, 실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지 마라.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자, 경계할 것 두 번째. 미래 생각할 때 생활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경계해야 될 것 세 번째. 자, 하지만 그래, 이런 건 다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자, 이런 건 괜찮다의 뒤에 것이 이런 겁니다.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약속 시간도 있고 뭔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몰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해라. 자, 이런 건 괜찮다. 자, 뒤에 나오는 핵심어는 몰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해서, 자, 실현 가능성, 어떤 직업, 생활 안정, 이런 것을 1순위 하지 말고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꿈, 그것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해서 마지막에 젊은이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을 꾸라고, 자, 몰두할 수 있는 꿈을 꾸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앞으로 가서 총 정리해 봅니다. 자, 144쪽이 있어요. 자, 수필이죠. 자, 작품 개관. 자, 자기 경험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많은 비유, 자, 직유, 은유 등이 들어있어요. 풍유법도 들어있습니다. 제재는 꿈을 포기하는 버릇. 주제,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러지 마라.
또 꿈을 향해서 도전하라 라는 것은 당부 내용입니다. 특징,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어 교훈을 전달했고 직접적인 당부와 조언이 담겨 있죠. 자,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비유법, 그 다음에 도치가 많이 사용됐어요. 이렇게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